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이 전랑 외교를 펼치는 이유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중국의 외교 방식인 전랑 외교는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랑 외교 또는 늑대 외교, 늑대 전사 외교는 21세기 중국의 외교관들이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람보 스타일을 띤 중국의 액션 영화인 특수부대 전랑2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논란을 회피하고 협력적인 언행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던 중국의 과거 외교 관례와 달리 전랑 외교의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크게 비난하는 등 전투적인 언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랑 외교라는 용어는 코로나19 범유행 시기에 중국의 이러한 외교 철학을 설명하는 용어로 대중화되었지만 전랑 스타일의 외교관들의 등장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랑 외교의 특징은 중국의 외교관들이 대립적인 언행을 구사하는 것은 물론 인터뷰나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과 법적 분쟁에 퇴짜를 놓으려는 의지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논란을 회피하고 국제 공조 선호를 내세우면서 막고 처리에 주력했던 중국의 옛 외교 정책에서 탈피한 것으로 중국이 국제 외교에서 힘을 감춰야 한다는 격언이 뒤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이 외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지에 대한 더 큰 변화를 반영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를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국의 외교 정책도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민족에 대한 충성에 중점을 두면서 강화되었습니다. 전랑 외교는 그 이전부터 이미 중국의 외교의 일부분이었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전랑 외교를 닮은 단호한 외교적 추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랑 외교의 등장은 중국의 관리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서방 세계의 적대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야망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은 중국이 과거에 작거나 약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사용했을 외교적인 어투에 놀라고 있는데 중국의 메시지는 협력적인 어투에서 적대적인 어투로 변화했습니다. 전랑 외교를 이끌어낸 한 가지 요인은 내부 직원성과 보고서에 홍보란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외교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논란이 많은 인터뷰를 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외교관 대열에 오른 젊은 외교관 그룹 후보자들과 이러한 세대 교체 또한 변화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고 소셜미디어 참여에서의 어조는 보다 직접적이고 대립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라는 우리 집 앞에 와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중국에 잔소리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전랑 외교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랑 외교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의 핵잠수함 미국에 얼마나 위협적일까입니다. 감사합니다.